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 계산 1동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5년간 총 29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주민들은 사업 선정 소식에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백경성 기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인천 계양구 계산 1동입니다. 1979년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마을이 만들어진 뒤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밀집해 있고 마을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문화재인 부평향교가 있고 고도 제한도 걸려 있어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저희가 제일 노후되고 낙후된 마을이 됐습니다. 비도 많이 새죠. 또 비 오면 그 지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하가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동 주변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5년간 총 299억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민간에서 주택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저리의 이자 지원이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낡은 집을 수리하고자 할 때는 지붕이나 대문 등 외부 수리 비용의 90%까지 지원합니다. 민간이 이제 자율주택 정비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는 그 총 사업비의 최대한 70% 정도 금리 2.2% 수준의 저리의 기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한 1.2배 정도까지 완화가 가능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복지시설인 계산마루에는 피트니스 센터, 아이사랑 꿈터 등이 들어서고 광장과 공원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도 공원 지하에 마련됩니다. 계양구는 내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시작해 2030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부천시가 서해선 소사역 KTX 이음정차역 유치를 위해 추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당초 목표 10만 명을 넘어선 12만 5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천 시민 의지를 전달하고 소사역 정차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포시는 광역급행버스 M6117번의 종점을 기존 2대 입구에서 서울역 서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촌 오거리, 현대백화점, 신촌 오거리 2호선 신촌역, 이화여대 입구, 마포자이 2차 아파트, 대흥역 정류소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촌역 8번 출구, 공덕역 1번 출구, 서울역 서부 정류소에 정차하게 됐습니다. 변경된 노선은 내년 1월 3일부터 운행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자원봉사단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 점포 3곳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자원봉사단이 재료를 준비하고 소상공인 업체가 시공을 맡았는데요. 간판 교체와 합성 목재 설치, 내부 조명 개선과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재능 기부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자원봉사단은 소외계층 긴급 주거 환경 개선과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 살아계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의무관리 대상인 50개 단지를 지난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했습니다. 시 관계자 3명과 교통기술사 2명, 건축사 2명도 참여해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 만나볼 대학은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대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서는 한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상권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상생협력, 구체적인 내용을 최준규 가톨릭대학교 총장에게 들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가 줄고 있고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지역 소멸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산업구조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 대응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지역 생활 산업을 함께 키우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쪽에서는 미래 산업 분야의 G7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대가 갖고 있는 의학 바이오, AI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가 그 핵심이 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생활 산업 중심의 GX 분야를 혁신하고 있는 것이죠. 농식품, 보건복지, 콘텐츠, 섬유 같은 지역과 밀착된 산업들을 함께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전통시장, 스마트 상권 모델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경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소외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와 협력해서 스마트 결제, 온라인 판로, 데이터 분석, 브랜딩 같은 것들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즈라고 하는 이 사업의 본질은 대학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사회, 또 지역에 있는 기업과 함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와 기업과 함께 공동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 연천군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각 지역의 발전 전략과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 역량을 정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들은 본인의 지식과 연구 역량을 발휘해서 전통시장이나 지역 아동센터, 복지기관 등과 협력을 하면서 그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장비나 도서관, 체육시설 같은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민과 기업에게 개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이 이론 중심이었지만 지역 프로젝트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학생들이 재학 때뿐만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실전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연구 장비와 역량,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술 개발부터 현장 검증,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재직자, 중장년 모두가 평생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이 환경을 조성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라이즈는 단순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지역이 서로 스스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10년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라이즈 2차 공모 사업 수행대학 9곳을 확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제5회 인천광역시 라이즈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이즈 2차 공모 사업 수행대학 확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원도심 재생, 초광역 협력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인천의 지역 현안 해결 과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6개 단위 과제에 대해 9개 대학을 수행 대학으로 선정하고 총 37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가천대와 경인여대, 인천대, 연세대, 인하공전, 인하대, 재능대, 청운대, 한국폴리텍대학 등입니다. 시는 사업 선정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 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조사한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자료를 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약 17만 2,200여 세대, 이 중 약 8만 1,500여 세대가 수도권 입주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약 27%가 줄어든 것으로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전세와 매매 시장 불안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 기념식이 내년 1월 4일 열립니다. 기념식에서는 교량 점등식과 불꽃쇼를 비롯한 부대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제3연륙교는 총 사업비 7,800억 원이 투입됐으며 길이 4.68km, 폭 30m의 왕복 6차로 교량입니다. 6차로 도로 외에 폭 3.5에서 4m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도 설치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영종도에 오갈 수 있습니다. 제3연륙교에 조성된 184.2m 높이의 전망대는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과 청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내년 4월부터는 감면 대상을 인천 시민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3연륙교의 명칭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균형 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2024년 기준 경기 북부 1인당 GRDP는 경기 남부의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격차의 핵심 원인을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로 꼽았는데요. 김 의원은 경기 북도 설치에 본질은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외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광역버스의 편의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해온 인천형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 사업이 올해 대부분 완료되면서 광역버스 이용 시민의 편익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승차 시에도 잔여 좌석을 확인할 수 있는 잔여 좌석 알림기를 올해 전체 노선 363대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 이용 수요가 많은 노후 정류장을 개선하고 노선도를 새롭게 제작 설치했으며 출퇴근 혼잡 시간대 대기 질서와 승차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승차 위치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버스 전면부에는 가시성을 높인 LED 전광판을, 내부에는 전자 노선도를 설치해 정류소 안내와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전체 노선의 50% 이상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내년 초까지 전 노선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공무원들의 당직 근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년 1월부터 효과가 크지 않았던 야간 숙직 근무를 중단하고 더 효율적인 긴급 대응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보안 담당 공무원이 근무를 맡고 상황별 대응 지침을 마련하며 대표 전화 녹음 기능을 도입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